안녕하세요. 희소고시학원 전문상담 임용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그 설명에 참석하시기 전에 Q&A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 올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그 보시는 영상이 되게 오래전에 먼저 사전 그 설명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 받아서 오늘 따로 그 질문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있는 출제 경향 분석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문제 해설, 출제 경향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 1년 커리큘럼 알고 싶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그 설명의 내용 그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금년 출제 경향 분석과 과목별 비중,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년 커리큘럼이 쭉 나와 있고 학습 전략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여기는 딱 몇 개만 썼는데 대부분의 게 티오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5년 동안 티오가 너무 많아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티오가 줄어서 티오 전망이 궁금합니다. 티오 급감에 따른 전략, 적어진 티오의 한숨부터 나옵니다. 갑자기 적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상 부탁드립니다. 임용 티오가 너무 줄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얘기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티오는 학부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년에 전문 상담교사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티오를 올렸는데 예산 받는 과정에서 삭감당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티오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라면 이 정도 티오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몇 년 동안은. 예산 문제라 이거는 제가 좀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희도 할 수 있는 티오 활동은 공부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티오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밖에 저도 되게 티오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변화를 선생님들이 또 가장 또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티오 물어보시고 이번에 이렇게 임용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 패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중에 앞에 거 몇 개만 했는데 보면은 네, 잠깐만요. 네, 출제 경향 변화 보면은 임용 시험 같은 패턴이 계속될까요? 네, 이번에 그런 거 있고 이번 상담 임용 기출 유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라보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2024 임용 공부 방법 궁금합니다. 기출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유형이 많이 바뀔까요? 변화하는 임용 과정이나 내용.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사실 임용 시험 패턴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내년에도 확실히 이럴 거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한 출제연이 3년은 연속 출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3년 계속 그분들이 들어가셔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 패턴이 내년에도 또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점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문제가 쉽던 일단은 티오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 학년도 문제 패턴하고 2022 학년도 문제 패턴하고 그 다음에 2023학년 패턴 이 3년 사이에 문제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출제연이 계속 바뀌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패턴으로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모든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티오가 적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오가 예전 티오라면 문제가 어렵든 그래도 어차피 적정 인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티오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커리큘럼 안에 그런 내용들 잘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신 게, 이번 임용은 생수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개론서를 가지고 얼마나 탄탄하게 공부를 했는가를 묻는 문제들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커리큘럼 따라가는 일만 해도 벅찬 일인데, 개론서를 같이 병행하면서 발췌독의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전과 같은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승산이 있을까요? 지역적인 문제 출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하시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습 범위를 넓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낯선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런 1, 2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학습 범위를 넓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기초적인 내용을 탄탄히 한 후에 그 다음 학습 범위를 넓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학습 범위를 넓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초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먼저 강의를 듣고 예, 교재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한 후에 나중에 차차 관련 내용을 예, 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넓혀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예. 뭐 강의 영역이나 그 평가 영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영역만 넓혀간다면 아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실걸요? 그래서 먼저 강의 내용 중심으로 구조화를 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에 그 관련 내용 옆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지역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덧붙이는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런 방법은 혼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금년 내년에는 이제 스타디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타디를 이용해서 영역을 분담해서 그거를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티오가 많기 전에 정말 오래전이죠. 그때는 티오가 진짜 적었는데 그때 저희 스타디를 많이 했던 제가 또 많이 독려했던 분이 그때는 개론서 읽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무작정 읽기 하면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한 내용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옆에 관련된 내용을 붙이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학습 범위를 넓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초시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재수생하고 초시생은 이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3월부터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가 저희가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다 넓힐 수는 없어요. 예, 어떤 거는 문제풀이반 때 해도 되고 어떤 건 실전 모의고사 가서 해서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분량상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부터 6월까지 분량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분량을 나눠서 예, 그렇게 학습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들이 뭐 그거 뭐 학교 다니시고 또 일하시고 하면서 언제 또 개론서를 읽고 뭐 여기 관련 내용도 잘 복습해 갖고 오지 못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을 제가 스타디로 독려할 거고 또 제가 해드릴 부분은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목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줄글로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문장 바뀌면 이 가로 안에 뭐 들어가야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한 영역이나 효과했을 때 한 세네 줄 줄글로 예, 통째로 문장을 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 모아서 드리면 자, 그거를 한 번씩 읽는 것만으로도 약간 개론서 읽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저 그 정리하는 건 저 개론서 보고 제가 정리하는 거죠.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공부 방법이 완전히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학습 영역이 넓어지는 것뿐이지 공부 방법이 완전 바뀌는 거랑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티오가 적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이제 출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것도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되죠. 제가 맨날 하는 게 보실 수만 있다면 끝까지 요점 정리집을 보지 마시고 시간 있는 분은 무조건 다 교재를 회독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도 다 봐라. 그래서 보면 수업 자료도 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 다 보시고 그다음에 교재에다 다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꼼꼼히 다 보시거든요. 자, 일단 이 정도 하시면은 일단 지역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돼요. 예, 요번에 그렇게 출제된 것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거를 시간 없다고 안 보시는 거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다 감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눠드린 자료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뭐 낯서게 듣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정말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다 놓치고 그거만 매달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다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부분입니다. 일단은 강의 영역 안에 있는 자료만 일단 꼼꼼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음, 어, 뭐 이번에도 뭐 그런 게 은근히 있었죠. 그래서 아마 시간 없어서 못 보셨겠지만 이제 그러신 분들, 그다음에 이런 거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필터링 하셔서 안 보신 분들은 좀 낭패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가 주고 뭐가 훈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석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석대로 공부하는 거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학습 범위를 넓히는데 그걸 약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강의 관련하고 교재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올해 시험 유형의 유형으로 인해서 내년 커리큘럼에서 변화점이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커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강의 기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로 나가지만 저도 학습 내용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도 없으시니까 많은 양 줘도 다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상 심리 쪽 먼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병인론이나 치료 요번에도 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수업 시간은 하지만 수업 시간 하는 거 외에도 같이 정리해서 고거만 따로 그러니까 손진게 있는 식으로 예 따로따로 정리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시기도 좋고 예 뭔가 정리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있고 이제 학습 범위가 넓혀지되 제가 넓히는 거는 당장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 3 월부터 넓힐 계획입니다. 재수생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더 시작하는 네 그래서 1-2 월은 기본으로 가고요. 예 3 월부터 인제 그렇게 넓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 월부터는 좀 커리큘럼이 예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보충이나 수업 자료 같은 건 1-2 월부터 좀 더 추가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고렇게 되는 겁니다. 뭐 새로운 학자 사실 이런 것들은 안 한 거 같은 거, 안 할 거 같은 거를 예 내는 경우도 정말로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반기에도 다양한 저도 너무 많이 범위를 넓히면 선생님도 되게 혼란스러우시고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그랬는데 인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뭐 선생님들 힘드시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범위를 넓혀야겠구나.' 해서 범위 넓히는 거는 뭐 문제 풀이 때도 마찬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 3, 4, 5, 6에도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히고 예 선생님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자료 드리는 것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독려해서 예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수강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혹시 교재가 어떻게 되나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원래 교재를 금융 교재를 2022 년도 교재를 원래 개정을 한 거예요. 특히 3 권을 개정을 되게 많이 했고 그거를 인제 2023 년도까지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오탈자까지. 근데 이번에 인제 막 지역적인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뭐 수업 자료로 드렸던 건데 이번에 출제됐던 거 이런 거를 다 제가 또 교재에 놓았어요. 근데 그게 인제 막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교재 갖고도 수업 가능하시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프린트로 다 드릴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다 드릴 거고 그 외의 내용은 완전 전면 개정 안 했어요. 예, 그 외에 추가되는 거는 다 수업 자료로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특별히 인제 3월 종합이론 때부터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추가 프린트가 재건의 예정인데 그건 좀 과목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할 거여서 금연 교재 사용하신 선생님들 내년에 강의 수강하실 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갖고 하시되 제 관련 자료 다 드리고 바뀐 부분 다 드릴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음 학습 전략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해독 방법, 공부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늘 이제 뭐 강의 커리큘럼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리고 방대한 이론 어떻게 다뤄야 하냐, 공부 전략 방법 궁금하다, 합격 전략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석대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입니다. 복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회독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방대한 이론 어떻게 다루냐고 하는데 방대한 이론은 공부하면서 구조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한 번 볼 때는 되게 막 다 흩어져서 보이는데 자꾸 공부하고 자꾸 반복해서 돌리다 보면요. 이게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하면서 매번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날 공부했으면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뭐 상담 이론 실제를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 끝마칠 때쯤 뭐 백지를 꺼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스키마를 꺼내놓고 그 공부한 내용을 구조화를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하고.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뼈대를 잘 세우셔야 거기다 나머지 다른 영역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뼈대도 잘 안 되고 구조화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다 갖다 하면 완전히 다 섞여서 답안지 쓸 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근차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회독은 회 시기별로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는데 사실 초시생이라면은 전반기에 그렇게 회독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회독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하반기에 되는 거고요. 재수생은 얼마든지 회독할 수 있죠. 예, 꼼꼼히 일단 한번 했으니까. 근데 저는 재수생도 상반기에는 빠르게 많이 보는 게 보다는 좀 꼼꼼하게 되게 많은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자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여력이 계신 재수생 선생님들이라면 관련 내용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좀 내용을 붙여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독수 늘리는 거는 하반기 때 가능한데요. 이제 상반기 때 초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 밀리지 않고 복습 꼬박꼬박하고 또 4월 첫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면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거 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3월하고 5월하고 7월하고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예, 개강하는 날.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응시하시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강 선생님들도 거기 맞춰서 공부하시면 이제 뭐 시험지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직강 같은 경우는 벌써 3월 초에 종합이론 할 때 1, 2월 걸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1, 2, 3, 4 거 누적된 걸 시험을 보고 7월 달에는 2월부터 6월까지 걸 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반복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완전 꼼꼼히는 안 봐도 그래도 기출 영역 위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상반기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맞춰서 하신다면 회독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의 특징에 맞고 자기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항상 음, 그냥 할 만큼이 아니라 힘에 겨운 만큼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이 정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막 계속 다 안 하고 싶고 이럴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선생님들이 등산할 때 막 숨이 차잖아요. 그래야 운동한 게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부도 어느 정도 불안 수준이 딱 있어야 되고 좀 힘들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 좀 체력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초수생, 비전공장 등 등등의 질문이 많았어요. 초수생입니다. 뭐 선생님만 믿고 가도 될까요? 갑자기 티오가 줄어서 불안합니다. 첫 시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40대 주부 늦가기 수험생입니다. 비전공자예요. 대학원 변행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 기간제 15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과목은 타교과가 더 많아요. 선생님들도 아시죠? 예, 언제부턴가 타교과에서 저희가 이제 티오도 많고 1년 공부하면 임용도 잘 돼서 많이 넘어오셔갖고 대부분 타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전공자가 더 적어요. 네, 전공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자신감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담이라는 과목이 막 그렇게 막 난해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범위가 많고 본인 전공이 아니라서 용어 같은 게 낯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합격해서 나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타교과가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선생님, 뭐 특수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진짜 다 계셨고 유아 선생님도 계셨어요. 유아 교육.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타교과이면서 교육학을 공부로 그러니까 타교과 임용을 준비하시면서 교육학을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육학을 되게 잘하시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되니까 오히려 전공에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너무 막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타격가로 기간제를 오래 했다는 거는 그만큼 학교 상황과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면접할 때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네, 선생님들이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잘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커리큘럼대로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방법은 다 그거죠. 평가 영역을 정석 꼼꼼히 공부하는 게 정석이고, 그다음에 기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딱딱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외에 또 이제 뭐 크게 보면은 뭐 N수생과 관련된 거, 뭐 그 외에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미 1년 커리를 들었는데 기본부터 모의고사까지 다 수강한 상태인데 한 번 더 들 때는 하반기 커리만 들어도 될까요? 괜히 불안합니다. 뭐 올해 기본 이론하고 종합 이론 들었는데 내년 강의 변동되는 부분이 많을까요? 그랬는데 우리 과목이 선행학습자가 정말로 많아요. 인강만 많은 게 아니라 저희 직강에도 내년에 시험 보시는데 금년에 1년 내내 오신 분도 계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때 하반기부터 듣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하거든요. 이게 왜 선행학습을 하냐면 1년 갖고는 이해하기 힘들고 만약에 올인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대학원을 병행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 내용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듣는 거거든요. 반복 학습하려고. 예, 그런데 만약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그냥 들으시는 게 좋죠. 그래야 이게 반복 학습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출제가 되면 그 평가 영역에 맞춰서 항상 강의 내용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으시는 게 더 좋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시면 아니면 나는 뭐 완전 학습을 했다. 뭐 그러시면 제가 뭐 굳이 뭐 선생님 들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동안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에 의하면 그건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년도에는 아주 완전히 막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쭉 듣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험 보는 해에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년도에는 인강 듣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해에는 직강으로 와서 스터디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강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뭐 완벽히 소화하셨다면 혼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음. 자, N수생 합격 전략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도 안 와였는데, 자, 이게 나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차라리 저를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강으로 오신다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수생인데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올인을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분이 딱 하는 것만 매번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점수가 안 오르고 매번 그만큼이에요. 예, 저희 직강 오시는 분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딱 있는 게 아니라 늘 일해야 되니까 딱 그만큼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N수생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N수생은 초시생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는데 N수생은 나름대로 뭘 알고 안 알고 이게 있어서 필터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드셨겠지만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 예, 그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직강을 오신다면, 예, 저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고, 오실 때는 시험을 보셨으면 그 시험지 가다반을 그 시험지에다가 이게 써갖고 오시고, 점수도 같이 갖고 오시면 제가 선생님한테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런 거고요. 아니면 뭐 카페에다가 예, 저희 카페에다 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뭐 혹시 뭐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아마 1월 달에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반 많이 물어보셨는데 수강생 중 몇 퍼센트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몇 퍼센트를 정해놓지는 않아요. 시험을 봐서 그때 봐서 그 성적 갖고 제가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그러니까 2022 학년도에는 직강을 코로나가 풀리면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사실 관리반 학생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티오가 이렇게 난 될지 몰랐죠. 예, 티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티오가 나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퍼센트는 아니고 일단 평균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그 설명회 때도 좀 드렸거든요. 일단 무조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3월, 5월, 7월에 하프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제가 그 성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적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성적 되시는 분만 관리반에 들어올 수 있고요. 스타디는 그냥 짜드리지 않아요. 재수, 연령, 성별 이런 거 다 조합해서 짜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만약에 개론서를 좀 보거나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스타디는 재수생하고 초시생이 섞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 뭐 관리반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뭘 더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정해진 시간에 저를 만나는 거거든요. 매 뭐 3주에 한 번씩? 예, 3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는 관리반 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주에 할 수 있는 게 수업 끝나고 하니까. 네, 이게 관리반이 평일에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에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다섯 쪽까지는 해요. 예,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데 본인들이 스타디를 하다가 모르는 거를 3주에 한 번씩 저한테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럼 제가 조언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예, 조마다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단은 긴장이 풀리지 않겠죠. 음.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티오는 적었어도 일단 관리반 선생님들이 일단은 더 많이 붙으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반이들 자율반이들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일단 관리반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또 시험을 봐서 일정 자격이 돼서 들어오시는 거라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시고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반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직강으로 오시면 되고 이제 3월에 처음에 이제 종합이론 개강할 때 예, 관리반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미리 1, 2월 거를 다 공부해 갖고 오셔서 3월에 시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거 내용은 뭐 설명해 보도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자, 효율적인 단권화 방법 궁금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또 늘이 말씀드릴 거예요. 뭐 있어서 제가 그냥 드리면 일단은 선생님들이 기본의 상담이론 실제 있고 종합이론의 상담이론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다 분철을 하세요. 네, 분철해서 상담이론 실제는 상담이론 실제까지 묻고 만약에 분량이 많으면 그 두 권으로 나눠도 되겠죠. 자, 단권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제가 설명한 거 적으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수업에 보충 자료로 드리거든요. 그 축소복사해서 필요한 건 거기다 붙이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회독을 그 교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권화예요. 그러면은 뭐 상담이론 실제 성격 심리 이런 식으로 다 과목마다 만들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독하고 반복할 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제가 뭐 문제풀이하면 문제 풀었던 영역도 거기다 다 표시하시고 또 풀었던 것 중에 좀 교재는 없는데 문제풀이에 나온 건 거기다 또 다 옮겨 적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붙이시던지. 자, 그게 단권화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계속 보시면 되는 거죠. 모든 교재.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읽기 자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붙이기 힘드니까 과목마다 그냥 예, 뒤에 다 해서 같이 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결국은 6월까지 강의 다 끝나면 예, 다 끝날 때마다 다 분철해서 하시면 돼요. 음. 오려 붙이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료 핸드아웃 주시면 기본서에 붙이는 건가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단권화 하시려고 오려 붙이시는 거죠. 예, 맨날 뭐 종이 자르고 계세요. 가위로. 예, 축소 복사 해가지고 예, 학원에 그 복사기 앞에 막 줄 서 계세요. 그러면 그 축소 복사 해가지고 다 오리시거든요. 이제 단권화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거를 다 교재에 내면 어떠냐. 이건 사실 교재도 다 다른 책을 보고 편집한 거잖아요. 예, 남의 책을 이렇게 통째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쵸. 그럼 교재가 엄청 뭐한 6권, 7권 돼야 될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뭐 붙이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안 하세요. 예, 자기 맞는 스타일로. 근데 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니까 편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설명회 때 했던 거 빼고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부분 하신 부분만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티오 줄어서 좀 상심 크고 거기다 문제도 이상해서 정말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 조금 더 시간 좀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자꾸 드리려고 네,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티오가 늘지 않으면 사실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1차 합격이 거진 다 될 정도였는데 너무 티오가 없으니까 저도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합격자 수였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관리반은 1차는 90% 이상이고 2022 학년도 같은 경우는 직강 전체가 80%가 넘었거든요. 1차 합격자가. 안 된 사람 이상할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막 티오가 3분의 1 이하로 타작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 공부하면서 혹시 티오와 관련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은 또 같이 합치면서 티오도 좀 늘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가지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스타디가 필요하거나 뭔가 나는 누군가 같이 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런 분들은 직강을 오시면 네, 직강을 오시면 또 좋은 임용 동기들도 만나고 네, 같은 스타디언들 만나서 또 한 11개월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형편 안 되시는 분 멀리 계시고 또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그냥 인강으로 하시되 중요한 거는 밀리지 않고 듣는 거죠. 그쵸? 예, 밀리지 않고 들으시고 만약에 하반기 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하반기 와서 문제풀이 할 때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인강 선생님들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다 점수 좋게 합격하시니까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외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카페에 예,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